자, 센수학 C단계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98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보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럴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X와 Y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일단 OC와 CD의 길이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OC는 요 길이를 말하고요. CD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나요? DA 요 길이입니다. DA 길이하고 AB 길이 여기 주어져 있고요. OB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3x 플러스 y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먼저 넓이를 표현하기 전에 요 OC의 값을 A라고 살짝 둘게요. 그리고 CD의 값을 B라고 둬볼까요? 그럼 가조건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A 더하기 B의 값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식은 자, AD의 길이는 2A 아닙니까? 2A에다가 AB의 길이는 B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BO, OB의 길이는 여전히 A입니다. 그 세 개를 더한 결과는 3x 플러스 y에 5를 더한 식입니다. 즉 3a 플러스 b지 않습니까? 3a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일단 3a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와 b를 표기하면 넓이를 x, y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a, b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볼게요. 자, 그럼 2a 남을 거고요. 2a 값은 3x에서 x 빼니 2x 될 것이고 y는 지워지고 숫자는 2가 남겠네요. a 값은 x 플러스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x 플러스 1을 위에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b의 값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에서 a를 뺀 거다 보니 x 플러스 1을 뺀 식으로 표현될 거고, 자, x가 지워지고 y에서 2를 더한 것만 남아있겠죠. 자, 요게 b의 모습이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닙니까? 따라서 넓이는 가로의 값이 2a가 될 것이고요. 세로의 값은 b가 되어서 이 a 곱하기 b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2a는 2x 플러스 2라고 했죠.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b의 값은 y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에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인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99번 문제입니다. 세 다항식 주어져 있습니다. A 다항식, B 다항식, C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A 플러스 2B와 B 플러스 C, C 빼기 A의 곱, 그 곱의 전개식에서 A6X의 6제곱, A5의 X의 5제곱 이런 식의 다항식의 전개식, 그 전개식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상수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다항식 px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px란 다항식은 a의 3의 x의 3제곱, 그리고 a라고 할까요? a의 2의 x의 제곱, a의 1의 x의 1제곱, 그리고 a0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개수의 합을 묻고 있는 문제라면 단순하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 나옵니다. 따라서 a의 3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1 플러스 a의 제로를 묻고 있는 값은 단순하게 x 들어갈 자리에 1을 대입한 p1이 답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거와 같이 이 다항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2b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2b는 a에다 2배의 b를 더한 겁니다. 자, 이 2배 곱하면 2x제곱과 x제곱 만나면 3x제곱 되겠죠. 2배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x. 2배하면 8 되고 1도 아닌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2b를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b 플러스 c의 값도 계산해 보죠. 두 개를 더하면 3x의 제곱 되는군요. 자, 1차항은 마이너스 4x 될 거고, 상수항은 6이군요. 이렇게 돼요. 자, c 빼기 a도 계산해 봐야겠죠. 자, c에서 a를 뺍니다. 그럼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 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x는 그대로 가고, 상수는 2에서 1 빼니 1 됩니다. 자, 그 다항식을 곱할 거예요.
곱하고 1을 대입할 겁니다. 자, 곱하고 1을 대입한 결과나 1을 대입 후 곱한 결과나 똑같아요. 자, 그렇겠죠? 따라서 x 들어갈 자리에 1을 대입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세 개를 곱한 것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9에서 3 뺀 6이 될 거고요. 여기서 1을 대입하면 6에서 1 뺀 5가 되어야 하며 여기서 1을 대입하게 되면 1 됩니다.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1, 즉 30을 개수의 합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100번 문제로 가볼게요. 세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은 x하고 y하고 이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얘기는 하나만 3일 수도 있고 셋 다 3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조건은 주어진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z의 값이 xy 2배의 yz 2배의 zx 만족한다고 되어 있고, 자, 10xyz의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x하고 y하고 2z가 a, b, c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재구성해 봅시다.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적어도 하나는 3 이렇게요. 자, 지금 2z를 c라고 지금 살짝 치환한 겁니다. 원래 x하고 y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x와 y를 각각 a, b라고 두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나조건은요. 3에다가 x 대신에 a를 쓸 거고 y 대신에 b를 썼어요. 그러면 2z 대신에 c를 쓸 겁니다. 요 결과는 자, 여기는 a, b로 바뀌겠죠. a, b가 되며 이쪽은 2z가 c다 보니까 b, c가 됩니다. 자, 요 2z가 c였으니까 a,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요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c를 살짝 2z로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xyz는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 목적이 되는데 이때 2배 z를 c라고 했기 때문에 5abc로 바뀌게 돼요. 자, 요거를 묻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또한 적어도 하나가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와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조건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a 값을 3이라고 해봅시다. a 값을 3이라고 두면요. 두 번째 식에서 3을 대입해요. 그러면 3에 3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을 대입해요. 그럼 3a 되겠죠? 3b군요. 3b 플러스 bc 플러스 3c가 돼요.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9의 값은 3b, 9의 값과 3b의 값과 3c의 값이 3b의 값, 우변이에요. bc의 값, 3c의 값과 같아야 됩니다. 3c는 원래 같은 거고요. 3b도 원래 같습니다. 따라서 bc의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9인 것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5ab를 묻고 있는 문제, 5abc의 값은 a를 3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5 곱하기 3 처리하면 되고 bc 대신에 9를 대입하면 답이 얻어지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세 수의 곱인 135를 답으로 채택하면 되겠죠. 자, 10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fn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 f6x에 대하여 x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얘가 다항식이 여러 개 좀 전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이해를 좀 해보고 갑시다. 자, f1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의 n 플러스 1과 fn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f의 만약에 2x를 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 1을 더한 값을, 즉 x 플러스 1을 f1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보니 계산하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계산할 수는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f의 3의 x를 구하는 문제는 f2 x 플러스 2로 처리됩니다. 자, f2가 요거다 보니까 이걸 전개한 식에서 다시 한번 그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1을 다시 대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시면 F6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얘를 거꾸로 추론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F의 6의 X의 값은 자, 6을 하나 떨어뜨린 5, F5에다가 X 플러스 5로 처리가 되겠죠. 자, 또한 F5의 X 플러스 5 같은 경우라면 하나 떨어뜨려요. 그리고 주어진 원래의 X 값이 이거였습니다. 그를 그대로 대입해야 돼요. 즉 X 플러스 5를 그대로 가고 그리고 4다 보니 4를 추가적으로 더한 값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3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X 플러스 5 플러스 4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얘가 그대로 위에 있는 여기 값이 그대로 가며 3에 대한 대가, 즉 3을 더 추가적으로 더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줄이다 보면 F의 1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는 X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가야 함을 알 수 있겠죠. 요거를 묻는 문제랑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F1의 값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F1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값 계산을 먼저 해봐야겠죠. 얼마입니까? X 플러스 6, 3. 12에서 3 더하면 15군요. F1 15를 구하라는 얘랑 같아요. 따라서 여기 주어진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15를 대입하면 주어진 F6의 다항식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세제곱이다 보니까 X 플러스 15 전체의 세제곱 처리될 거고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5 그것의 제곱에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요 계수에서 요 다항식에서 X의 계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쪽에서 X의 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A제곱 B 맞죠? 그 다음에 3 A제곱 B였었어요. 3AB제곱이요. 자, 여기가 다항식이 X다항식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15의 제곱이 나오고 3과 곱해집니다. 따라서 이쪽은 X의 계수는 15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X의 계수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X의 계수를 살펴봅시다. 이쪽에서 X의 계수는 2AB 아닙니까? 따라서 2 곱하기 15의 값이 X의 계수인데 마이너스 6까지 곱한 값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X의 계수, 두 번째 다항식에서 X의 계수겠죠?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최종 X의 계수의 값이 얻어집니다. 자, 더하기다 보니까 15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쪽은 45가 만들어질 거고 이쪽은 6이 12, 마이너스 10이군요. 따라서 15에다가 45에서 12를 뺀 33인가요? 33. 요 계산하면 답이 얻어지겠죠. 자, 33 곱하기 15를 최종 답으로 채택하시면 돼요. 자, 33 나올 거고 535에 535, 165, 165를 쓰게 되면 49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102번 문제로 가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를 만족하고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2를 만족합니다. 자, AC 플러스 BD의 값이 2분의 1일 때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먼저 적절히 이용해서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쪽 제곱 한번 가봅시다. A의 제곱, C의 제곱 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D의 제곱이 뒤에 거 제곱이며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다 곱하게 되면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표현된 그 식의 값은 양변 제곱했기 때문에 4분의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곱해볼게요. 이젠 자, 제곱을 했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곱한 식과 관련 지어서 두 개를 곱하면 이러한 유사한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을 전개해보죠. 그러면 A의 제곱,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값으로 A의 제곱, D의 제곱, D의 제곱도 보일 거고, B의 제곱, C의 제곱 보일 거고요. B의 제곱, D의 제곱까지 보일 겁니다. 그 결결값은 2 곱하기 2다 보니까 4로 처리되겠죠. 자, 지금 이게 4예요. 그리고 얘를 구하고자 하는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곱 후 루트를 이용해요. 자, 지금 AD하고 BC 중에서 AD가 더 크다라는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제곱 후 루트일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두고요. 라지 X라고 둘까요? 제곱을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 D의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값으로 B의 제곱, C의 제곱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A, B, C, D가 얻어져요. 자, 그 값을 X제곱이라고 두고 직접 이 값을 구한 후 루트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잘 이용해 볼게요. 자, 이 주어진 4라는 값은요. A의 제곱,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 D의 제곱이 있고 이거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2배의 A, B, C, D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값으로 나머지 쓰지 않은 거 뭐 있습니까? 자, AC의 제곱, 그 다음에 BD의 제곱 썼어요. 그러면 AD, 즉 A의 제곱, D의 제곱은 쓰지 않았고 B의 제곱, C의 제곱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추가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빼기 값으로 이 A, B, C, D를 자, 계산한 결과는 여전히 4입니다. 지금 이 안쪽에서 이 안쪽의 식에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해주고 나머지 두 개를 쓰되 추가적으로 들어간 요거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EABC 때문에 이 ABC를 뺐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자,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요 값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x의 제곱이었습니다. 그 둘을 더한 게 4를 만족해달라. 이렇게 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x의 제곱, 라지 x의 제곱은 4에서 4분의 1을 뺀 식과 정확히 같게 되며 4분의 15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때 이 값은 다름이 아닌 A, D, B, C 전체를 제곱한 식과 정확히 같게 되고 제곱했을 때 루트를 취하게 되면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양수값을 답으로 채택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를 루트 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2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2분의 루트 15를 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답은 2분의 루트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03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가조건은 XY의 제곱의 합이 A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바로 식으로 표기해 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곱의 합은 즉 세제곱의 합은 두 번째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말하고 있죠. 그 합은 X 플러스 Y의 비배다라는 얘기는 B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식처리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A 빼기 B가 2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A와 B를 표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처리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Y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XY의 Y의 제곱으로 처리됩니다. 자, 이 식은 세제곱은 제가 강조합니다만 나올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만났을 때 표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빼기 3XY의 X 플러스 Y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잘 챙기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나눠야 되다 보니 아래식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를 나누면요. B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나눈 거죠. 그러면 약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의 Y의 제곱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록을 해 두셔야겠죠. 자,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이 20입니다를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a 빼기 b의 값을 직접 써보죠. a는 x의 제곱에 y의 제곱이었고 b의 값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y의 제곱이었습니다. a에서 b를 뺐다는 얘기는 x 곱하기 y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값이 2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묻고 있죠. 자, 따라서 x 곱하고 y의 순서쌍은 20의 약수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x가 1이면 y는 20으로 결정될 거고 x가 2면 y는 10, 3은 안 되고요. 4면 5일 거고요. 5면 4일 거고 그 다음에 10이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이면 1 되겠죠.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총 6개가 답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104번 문제로 가보죠. 0이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1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x분의 1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세제곱의 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면 이게 지금 켤레의 식이라는 것도 관찰 대상이 돼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하는 게 뭐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합을 먼저 따져볼게요. 두 주어진 식을 합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분의 1하고 y분의 1과 그 다음에 y 플러스 x분의 1. 자, 그 결과의 합은 2루트 3이 지워지면서 8 되는 거 알 수 있죠. 예, 뭐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x 플러스 y에다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네. 얘는 x 플러스 y에 통분해 볼까요? x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표기됐죠. 자, 이 결과가 여전히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8로 잡아볼게요. 자, 두 번째 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해요. 그럼 xy 보일 거고요. 뒤에 거끼리 곱하면 xy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해도 1 나와서 이쪽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곱하게 되면 4의 제곱에서 2루트 3의 제곱을 뺀 뭐죠? 16 빼기 12군요. 예. 16 빼기 4 나오네요. 4. 자, 따라서 x 곱하기 y에다가 x 곱하기 y분의 1의 값이 2인 것이 확정돼요. 자, 여기서 x 곱하기 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x, y를 곱합시다. 그럼 x, y의 제곱이 얻어질 거고요. 자, 여기는 1 될 거고 여기는 2배의 x, y가 됩니다. 한쪽으로 이항하면 x, y 전체를 제곱한 식 마이너스 2배의 x, y의 식 플러스 1이 되며 이것이 0 돼야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x, y의 값은 1인 게 확정이 돼요. 얘가 1이라고요. 그 얘기는 x 플러스 y가 같은 값이 두 개 더해진 게 8이라는 얘기는 x와 y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4로 채택하세요. 이런 문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곱과 합을 구했어요. 그러면 세제곱의 합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죠. x 세제곱, y 세제곱의 합을 묻고 있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여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xy 그리고 x 플러스 y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x 플러스 y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의 세제곱인 64가 필요하고 3 곱하기 2 xy는 1을 했었어요. 1 곱하기 4 12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답은 52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5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 B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하여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을 간단히 한 식에서 X5제곱의 개수 P와 X4제곱의 개수 Q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이 A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2B 전체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보여야겠죠. 자,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A 마이너스 2B 전체의 세제곱에서 세제곱하지 말고 세제곱에서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죠. 그러면
여기 a 곱하기 2b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의 개수를 찾으면 좀 더 수월해 보여요. 그래서 a 빼기 2b를 먼저 계산을 해보죠. 자, 2b가 필요하군요. 2b를 계산하면 2배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배의 x 플러스 6이 보일 거고요. 자, 주어진 요 식과 정확히 이 식은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a에서 2b를 빼게 되면 x의 3제곱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x의 9제곱 나와요. x의 9제곱은 x의 5제곱의 개수와 x의 4제곱의 개수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돼요. 나머지 계산해 볼게요. 6에 a 곱하기 b에서 a 빼기 2b 여전히 x 세제곱이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와 x 4제곱의 개수는 여기 요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특히 세제곱이 지금 앞에 뒤에 있다 보니까 6ab라는 다항식을 조사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p의 값이 x의 5제곱의 개수였지만 그 개수는 요 6ab 다항식, 6ab 다항식에서 x제곱만 가져오면 돼요. x제곱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아요.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제곱만 뽑아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q도 마찬가지입니다. x 4제곱의 개수를 묻고는 있지만 그는 6ab의 다항식에서 x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px라고 할게요. 6ab를 px라는 다항식으로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a와 b를 곱했을 때의 모습을 설정하면 되는데 2b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따라서 3 곱하기 a 곱하기 2b 그 모습은 3 곱하기 자, a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에서 자 2b를 곱할 겁니다. 2b는 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으로 처리된 이 다항식의 그 다항식의 모습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고 x의 개수를 찾으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1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6 나옵니다. 12와 16이 더해질 거고 이렇게 곱해도 나오죠. 12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24 플러스 16 따라서 40이 x제곱의 개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의 값은 40에다가 상수 3을 곱해야겠죠? 120이군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x의 개수는 6과 여기 6과 그 다음에 4를 곱한 24 그리고 요 4와 6을 곱한 24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따라서 24가 2개 있고 그리고 3이 곱해진 형태로 식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4에서 6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6, 22에 6, 4, 24, 144군요. 자, 그래서 x의 개수는 144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64가 p 플러스 q의 값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06번으로 가봅시다. 합이 3인 세실수 ABC가 있다고 돼 있어요. 자, ABC의 합은 3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보면 합이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와 C의 합은 3이에요. 자, 그리고 2A 플러스 B는 3AB, 2B 플러스 C는 3BC, 2C 플러스 A는 3CA를 만족합니다. 자, 제곱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식을 다 더해볼까요? 자, 양변 다 더해봅시다. 즉, 요거하고 요거 좌변끼리 다 더하게 되면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 있는, 즉 3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구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을 다 더하게 되면 3AB, BC, CA입니다. 3AB에 BC에 CA가 발생되죠. 이 두 개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제곱이 아닌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2배의 A, 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서 계산이 됩니다. 자, 주어진 A하고 B하고 C하고의 합이 3이다 보니 9에서 2배의 이것도 3 아닙니까? 이 두 개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3으로 같아야 돼요. 2배의 3, 즉 6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제곱의 합은 3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7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뒀대요. 그래서 아래 5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 안쪽에서 식을 보이게 처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을 있게끔 보이게끔 표기하면 나머지 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이 필요한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전체에 세제곱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 즉 이 앞에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럼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살짝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 자, 요게 뭔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의 플러스 3ab제곱 보일 거고요. 그리고 b의 세제곱이 보일 겁니다. 자, 주어진 요 식을 a로 나누게 되면요. 여기는 a가 존재하고 여기도 a가 존재하고 여기도 a 존재하다 보니 그것은 당연히 b의 세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하고 정확히 같더란 얘기가 돼요. 그렇겠죠? 자, 이제는 b라는 값을 x 플러스 1이라고 뒀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a x제곱 플러스 3x 될 거고 플러스 1 처리될 겁니다. 자, 이를 나누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로 나눠요. 자, 그럼 여기 x 필요하죠? 그럼 x의 세제곱에 여긴 0일 거고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나오겠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여기 3x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와요. 3 필요하군요. 자, 3을 써주게 되면 3x의 제곱에 0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 2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rx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2x 빼기 1을 말하게 되고 2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r5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10에서 2를 뺀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8이 되겠죠. 자, 108번 문제입니다.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는데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얘는 방정식의 형태로 보시면 돼요. 방정식의 형태에서 는 0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쪽이 어떠한 다항식이 0을 만족하다 보니까 주어진 요 다항식을 지금 는 0의 다항식으로 바꿔서 목과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면 좀 더 계산상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x의 4제곱, x의 3제곱을 계산하는 무모한 계산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x에 양변에 x 대신 양변에 1 곱해볼게요. 그럼 2x는 1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2x 마이너스 1은 루트 3을 만족할 것이며 양변 제곱해요. 그러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3을 만족을 할 겁니다. 따라서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이러한 다항식으로 주어진 다항식을 목과 나머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를 자, 하나 나눠볼까요? 2로.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또한 0을 만족하겠죠. 자, 요거 만족할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나눠볼게요. 직접 나누기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게요.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조심하세요. 0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로
나누고자 합니다. 2를 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저 위에서 아래 거 빼요. 그럼 2가 될 거고 더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5 내려가고 한 번 더 1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다시 빼요. 빼면 4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4 되고 3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2가 필요할 거고 이쪽은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5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주어진 다항식 4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은 자, x,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2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몫이 되며 나머지가 5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주어진 요 식의 값을 묻고 있는데 요 식은 이것이 0이다 보니 이 전체가 0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5만 남게 된다가 결론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식의 값은 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항식 px 주어져 있습니다. px를 x 플러스 1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주어져 있고 그 같은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방식은 똑같죠.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px 한번 작성해 보죠. x 플러스 1 세제곱으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가 2차식인 2x의 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1이라고 한 겁니다. 자, 또한 똑같은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요. 자, 그때 나머지가 1차식 x 플러스 b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A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주어진 PX, PX는 같은 식이다 보니 여기에 있는 우변의 모습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계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을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걸 일단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도 x 플러스 1 제곱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며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게 얘랑 같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있는데 그때 그 몫과 나머지는 정확히 얘랑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볼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지금 뭐로 나누고 싶습니까? 요거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2, a, 1, 1, 2, 1 여기는 2가 되고 1, 아니죠? 2, 4, 2가 되고 a 빼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얘기는 요 식은 x 플러스 1로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2가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a 빼기 4의 x 마이너스 1과 같더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세제곱으로 나눠진 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ax의 제곱 그대로 유지하고 뒤의 식은 얘를 한번 다시 사용해야겠죠. 예,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빼기 4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비교해 보면 예, x 플러스 1의 제곱, 세제곱은 제곱을 품고 있다 보니까 요만큼은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되고요. 그때 나머지는 요만큼밖에 안 남게 돼요. 걔가 얘랑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a 빼기 4의 값은 1을 만족해야 하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a 값은 5인 것도 확인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묻고 있는 결과는 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0번 문제입니다. 이 이상의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세 모서리 길이가
각각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2b인 직육면체가 이처럼 보이네요. 자, 그 직육면체를 그린 것과 같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이라고 했죠.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들이 각각 한 변의 길이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A하고 B로만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을 다 전개할 수 있죠. 즉 A 더하기 B를 2번 곱하고요. A 플러스 2B를 전개했을 때의 전개식 중에는 이를테면 A의 제곱,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3쯤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것이 A제곱 B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의 하나의 블록을 표현한 도형의 부피가 되는데, 자, 그것이 3개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3A나 3B가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가 5인 그러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전개해보죠. A의 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의 제곱이 앞의 식일 거고요. 뒤의 식은 A 플러스 2B입니다. 자, 이를 전개하면 A의 세제곱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2배의 A제곱 B입니다. 2배의 A의 제곱 B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2배의 A제곱 B 똑같이 나오죠. A제곱 B 나오고, 이렇게 하면 4배의 A B제곱 돼요. 플러스 4의 A B제곱 될 거고, 이렇게 하면 A B제곱 플러스 값으로 A의 B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2B 세제곱 나와요. 자, 여기서 이들을 다 더했을 때의 모습은 5개가 나오는 걸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 요것이 5개 나와요. 그 얘기는 한 변의 길이 A, 또 다른 변의 길이가 각각 B, B인 그러한 이 블록이 5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A 곱하기 B의 제곱이라는 그 값이 부피 150을 만족하도록 A, B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5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죠. 5로 가볼까요? 그러면 30이 될 거고, 5, 6, 30인가요? 따라서 B의 값을 5로 잡고 A의 값을 6으로 잡으면 되겠죠. A는 6이며 B는 5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B의 모습은 A는 6일 것이고 B는 5다 보니 16이 최종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6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1번 문제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 면이 접하도록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4를 만족하고요.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차가 100을 만족할 때 건널비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럼 큰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A 플러스 4쯤 되겠죠. 자, 부피의 차가 100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것의 세제곱에서 이것의 세제곱을 빼면 100이 됩니다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먼저 써볼게요. A 플러스 4의 세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뺍니다. 그것이 100대야 돼요. 전개하게 되면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A제곱 B 하면 12A 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자, 3배의 A B제곱 하면 16 곱하기 3, 48. 자, 48이 나오겠죠. 4의 세제곱 64입니다. 거기서 A의 세제곱을 뺀 결과가 100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A 세제곱은 지워지게 되고요. 12A의 제곱에서 48A를 빼고 100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36이 0을 만족한다는 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이 식에 건널비 합을 구할 때는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6A 제곱이 되고요.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6 곱하기 A 플러스 4 전체를 제곱한 거랑 같아요.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최종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를 전개하게 되면 6A의 제곱에서 플러스 6에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을 만족하겠죠. 자, 계속 전개하게 되면 12A 제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6, 8에 48, 48A도 보일 거고 6 곱하기 16 6이란 6, 6에 36, 96이 더해지겠네요. 자, 요걸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주어진 식이
12a제곱 플러스 48a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36 아닙니까? 얘가 지금 36이에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결과는 36이라는 것에서 96을 더한 결과를 답으로 채택하면 되겠죠. 따라서 120에 132가 주어진 건널비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N하고 P의 길이 값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MN의 길이를 X라고 둡니다. 그럴 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 10을 곱한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풀기 전에 원에 대한 성질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원 하나 이렇게 주어진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직선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현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과 관련된 공식 중에 자, 여기를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둡시다. 그리고 여기를 C라고 두고 여기를 D라고 둔다고 했을 때 이제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를 만족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를 만족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성질은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연결한 이 삼각형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 구조가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는 맞곡지각으로 같으며 이 각과 이 각은 원주각으로 같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 되며 닮음비를 적용하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를 만족하는 원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점을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선분과 요 선분은 평행하게 되며 요 길이는 2x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삼각형이 되며 요 길이 또한 x겠죠? 자, 요 길이 또한 x가 됩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자, n과 m을 연결한 이 선분 연장선에 만나는 요 점 또한 거리가 1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하려고 해요. 요렇게 연결된 것과 이렇게 연결된 것의 곱. 그 곱은 이렇게 연결된 것과 이렇게 연결된 것의 곱과 일치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계산해보면 x 곱하기 x, 즉 x의 제곱은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자, x 플러스 1과 같아야 하며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x로 나눠야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0을 만족하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1이겠습니까? 양변 제곱하면 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양변 제곱해 봅시다.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서 2를 뺀 결과가 1을 만족하며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3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결과의 모습은 3에다 10 곱한 30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먼저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게 두 개의 현과 관련된 비율 또는 닮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점 연결한 연장선의 원과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여기까지가 1이고요. 여기를 x라고 설정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2x가 되는 건 분명하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형의 핵심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도형 핵심은 세 가지. 첫 번째 피타고라스, 두 번째는 닮음, 세 번째는 특수각 또는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의 구조가 핵심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반지름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성질을 만족하는 직각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즉 2x를 곱한 것이 높이가 됩니다. 즉 루트 3x가 높이겠죠. 자, 그럼 반지름은 이게 무게중심이다 보니까요. 이게 2대 1 비율입니다. 즉 높이의 3분의 2 계산 결과가 여기까지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지름 구해봅시다. 반지름은 3분의 2 루트 3x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반지름 구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높이의 반이에요. 높이의 반. 따라서 2분의 루트 3x가 돼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요 선분과 그리고 요 선분과 그리고 반지름과 연결된 이러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좀 도형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직각일 거고,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서요. 요걸 빼면 돼요. 즉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뺀 것에 x를 곱한 결과랑 같아지겠죠. 계산하면 6분의 루트 3x가 나와요. 여기가 6분의 루트 3x입니다. 자, 요 길이는요. 여기가 원래 x였다 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 x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x에서 1을 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걸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은 주어진 3분의 2 루트 3x겠죠? 3분의 2 루트 3x 이렇게요. 자,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닮음이다 보니까 여기도 6을 다 곱할게요. 6을 곱해서 좀 더 간소한 값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6을 곱하면 루트 3x겠죠? 이쪽에 6을 곱하면 4 루트 3x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 6을 곱하면 3x 플러스 6입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 보죠. 자, 이것의 제곱은 3x 제곱이고 이것의 제곱은 3을 밖으로 빼면 9가 될 거고요. 제곱하면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를 만족해요. 자, 이쪽의 제곱은 4, 4, 16 곱하기 3이다 보니까 48x 제곱입니다. 자, 이 결과가 48의 x의 제곱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계산하게 되면 12x의 제곱 더하기 36x 플러스 36은 48x의 제곱을 만족하게 되며 11을 그리고 36x, 36을 다 이항하게 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즉 3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6x의 마이너스 36은 0을 만족하며 36으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0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식의 구조와 정확히 똑같다짐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접근해도 결과물은 3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13번입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처럼 1인 정육면체의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고 그림 2와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2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림 1의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묻고 있죠. 자, 일단은 한 변의 길이를 각각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보고요. 여기를 B라고, 그리고 여기를 C라고 잡아볼게요.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시면요. 건널비는 원래 주어진 모양의 건널비와 지금 이 나무 토막의 건널비의 모양새는 같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같아요. 즉, 요 밑에 있는 면이 원래 여기 잘려진 위에 있는 면과 정확히 같을 거고요. 이 옆에 있는 면은 이쪽 면과 정확히 같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들어간 이 면은 정확히 이 면과 똑같다 보니까 이쪽에 색칠하는 물감의 양과 이쪽에 색칠하는 물감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길이는 지금 주어진 정육면체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요. 에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런 직육면체에서 지금 선을 이렇게 지웠어요. 하나를 지우고요. 두 개를 지우고 세 개를 지웠습니다. 자, 세 개를 지웠죠? 그럼 3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길이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더 추가시켰어요. 따라서 6이 증가된 겁니다. 원래의 모서리에서 6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이 나무 토막에 대한 건널비는 원래의 건널비랑 정확히 일치하겠죠. 그 건널비가 2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원래의 건널비는 AB 이것이 두 개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 형태의 값이 두 개 있다 보니 여기에 2를 곱한 결과가 236을 만족하겠죠. 36을 만족할 것이며, 자, 또한 모서리의 길이는 원래의 주어진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에 6을 더하면 돼요. 따라서 A가 4개 있고요.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4개씩 있는 거에다가 6을 더 추가적으로 더한 것이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결과가 82를 만족해요. 그러니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6을 이항하게 되면 80 빼기 6이에요. 76인가요? 76이 되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9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결과물은 A의 제곱에 B의 제곱을 더하고 C의 제곱을 더한 결과에 루트를 취한 게 대각선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해야 돼요.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얻어지며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그 결과가 19의 제곱이 됩니다. 자, 19의 제곱 계산해 봐야겠죠? 19 곱하기 19는, 자, 19에다가 9일은 9, 9, 81, 171, 그래서 200, 361 나와요. 자, 361에서 236을 빼면 되겠죠. 넘기면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이 지금 361이에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361에서 뭘 뺍니까? 361에서 236을 빼요. 236을 빼요. 자, 그러면 이게 5가 될 것이고 4에서 5에서 3을 뺀 5가 되겠죠? 이쪽은 100, 155. 자, 100 아니죠? 5에서 25, 125입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125다 보니 주어진 결과값은 루트 125를 말하게 되고, 이는 5루트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5루트 5.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요. 선분이 어떤 게 추가됐고 어떤 게 제거가 됐으며 주어진 면적이 원래 면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11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합이 9라고 되어 있고요. 건널비의 합이 116파이, 부피의 합이 132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에 곱을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구의 반지름을 각각 A, B, C라고 둘게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합이 주어진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9라는 정보를 지금 이용할 수 있고, 자,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4파이를 묶어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건널비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16파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파이 주어지게 되고 4, 4, 16, 25 플러스 29, 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29라는 거 얻을 수 있죠. 자,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부피의 합은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잖아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니 파이를 묶어버리고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을 지금 조건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132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파이 지워지고 일단 4로 나누게 되면 4로 나누면 112 곱하기 4로 나눠서 요거 4로 나누게 되면 얼마입니까? 33이죠. 그럼 99라는 거 알 수 있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99가 나왔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요거 9, 제곱의 합은 29, 세제곱의 합은 99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묻고 있는 거죠.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곱이다 보니 A, B, C가 얼마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 3ABC를 뺀 요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필요로 합니다. 자, 요 값은 얼마입니까? 99였었어요. 요거는 x라고 두면 3x라고 둡시다. x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렇게 두고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라고 했습니다. 제곱의 합은 29네요. 29에서 빼야 되는데 자, a, b, b, c, c를 빼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a, b, b, c, c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이 필요하죠. 뭐 다른 조건, 다른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c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필요로 합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9라고 했습니다. 9, 9, 81. 이쪽은 81일 거고요. 제곱의 합은 29라고 했었어요. 플러스 2배의 a, 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81에서 29를 뺍니다. 얼마입니까? 81 빼기 29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7에서 2 빼니 52네요. 자, 이거 52고요. 이거 26입니다. 자, 이 결과는 26인 것을 이용해야겠죠? 자, 26을 빼요. 3입니다. 따라서 9 곱하기 3 처리된 거예요. 양변에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3 마이너스 x 값은 9가 되어야 하며 x 값은 33에서 9를 뺀 24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반지름 길이의 곱은 2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면체에 대하여 5a제곱, 5b제곱, 5c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요. 요게 ab와 bc 아니죠. 5a와 5b, 5b와 5c, 5c와 5a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쪽에를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공간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뭐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의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직육면체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자, 여기 점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점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점선의 모습으로 사면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쪽을 얘로, 한쪽을 얘로, 한쪽을 얘로 가져와서 이렇게 면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체를요. 사면체를 구성하면 이런 그림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러한 철사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O로 잡고,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아 볼게요. 자, 그럴 때 OA, OB, OC의 길이가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길이를 여기를 A라고 설정하고, 여기를 B라고 설정하고, 여기를 C라고 설정했을 때 주어진 조건을 ABC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B와 C의 합을 13으로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 요 넓이죠. OBC의 넓이, 요 넓이. OCA의 넓이, 요 넓이에요. 그 넓이 합이 27이 된다는 얘기는 식으로 봤을 때, 자, 2분의 1은 다 처리될 거고요.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그 넓이의 합이며, 자, 그 결과가 지금 27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제곱의 합을 묻고 있어요. 즉,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서 접근하면 되겠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3의 제곱은 169가 돼야 되며, 자, A, B, B, C, CA를 구하기 위해서 2를 곱해요. 그럼 54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되며 결과는 61을 만족을 합니다. 답은 61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2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고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2x 플러스 5이지 않습니까? 이 길이를 뭐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x 플러스 10이에요. 4x 플러스 10에다가 2y를 더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며 그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1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2y의 값을 구할 수 있죠. 4x 플러스 10을 이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x 플러스 2예요. 따라서 y의 값은 x 플러스 1로 표현되는군요. 자,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되는데 이 두 개는 넓이가 같아요. 따라서 요 변의 길이를 필요로 하다 보니 여기를 z라고 두고 z를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4x 플러스 13의 결과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5를 곱해요. 그리고 z와 x 플러스 1을 곱한 결과, 즉 곱하면 이 넓이 나오죠. 삼각형은 2분의 1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 보니 1을 곱하면 그냥 z 곱하기 x 플러스 1 나옵니다. 자, 빼기 z의 x 플러스 1을 곱한 결과를 빼면 이 주어진 식을 만족을 해요. 자, 따라서 z에다가 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려거든 주어진 요 식에서 얘를 넘겨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플러스 값으로 싹 바뀌겠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요거 전개하면 2x제곱 x의 제곱에 7x 나옵니까? 플러스 7x. 그 플러스 5 따라오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계속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나올 것이고 제곱하고는 위에는 없다 보니까 플러스 2x제곱.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7x군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z를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되는지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7에 마이너스 8 되면 0 됩니다. 자, 그게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이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죠? 조립제법 이용해 봅시다. 1 그리고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8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돼요. 즉 몫은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8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1을 치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D의 길이입니다. PD의 길이는 Z와 같다 보니 주어진 Z의 값 이것을 답으로 채택하면 되겠죠. 따라서 PD의 길이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8로 답을 채택하시면 됩니다.